해안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척의 어선이 불에 탔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에서 10대 청소년이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입장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자치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폭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다음 달 중으로 도 차원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는 다음 달 19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6일 밤 10시 30분쯤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선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에 정박한 다른 어선으로 옮겨 붙으면서 5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이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으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태안군 꽃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10살 A군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오후 6시쯤 A군이 물놀이 중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경은 출동 2시간 10분여 만에 해수욕장 할미하라비 바위 인근에서 A군을 발견했습니다.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원과 학부모, 교원단체 등 교육 주체에 별도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별 법안에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 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이 되기 위해선 교육 자치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민주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가칭 대전 충남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도 차원의 특별 지원금을 다음 달 중 지급합니다. 충남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충남도 특별 지원금을 국비보다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는 다음 달 2일 완료되면 피해 규모는 19일쯤 확정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 20일 특별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충남 지역의 응급 복구율은 79.7%로 자원봉사자 15,000여 명 등 모두 37,000여 명이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충남도는 주택 파손으로 별도의 주거시설이 필요한 81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조립식 주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청토대 기사입니다. 병천고등학교 교사의 국가자격시험 재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시험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전해집니다. 공단의 수사 의뢰는 교사의 부정행위 관련 제보가 본부 감사실로 접수된 지 약 40여일 만입니다.
감사 제보 이후 별다른 확인 과정 등을 거치지 않다가 보도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한 달 넘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보자 색출 및 관련 학생들에 대한 회유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이 해당자를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더라는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 측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은 25일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충남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폭염 날씨가 길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여름을 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걱정입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에서 선풍기만으로 홀로 폭염을 견디고 있는 노약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니 다닥다닥 붙어있는 방들이 보입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는 홀로 사는 노약자들이 지냅니다. 누울 곳을 빼면 드나들기도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숙식을 해결합니다. 폭염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곳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2개 틀어놓고 또 사전 나가서 또 세수도 하고. 창문도 열고 선풍기로 버텨보지만 전기세가 걱정입니다. 전기력 주인한테 미안하죠. 만만치가 않으니까. 바람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 이 방에서는 매일 밤이 열대야 같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폭염을 견뎌야 하는 사회 약자들이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고 있는 이 폭염은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 날씨는 이곳 노약자들에게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쪽방촌 상담소 사람들은 폭염에 건강이 나빠질까 여인숙 사람들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삼층이 조금 더 덥다. 더우시겠어. 이게 목 스카프, 이거 물에다 담궈놨다가 유산균 영양제. 네네. 이거는 면역이 높아져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정말 씻어야 되고 또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게 가가호 방문하지 않으면. 서울과 부산, 대전과 대구, 인천 지역 쪽방 상담소가 관리하는 쪽방 주민들은 모두 4,700여 명.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은 1,350여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온열 질환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40%가 넘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27일 기준 충남 지역의 폭우 피해 규모가 약 3,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예산과 서산이 각각 907억 원과 589억 원입니다. 이 밖에 아산 500억 원, 당진 431억 원 등 서산과 예산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에 당진과 아산, 홍성 등 충남 8개 시군의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산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가 검거됐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2시 30분쯤 아산시 방축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송 도중 숨졌습니다. A씨는 차를 몰고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다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청양 지역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주택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청양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해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규모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대티, 운곡, 남양 이 3개면의 피해가 많거든요. 그 지역은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수해 복구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소년 야구부터 대학 야구까지 마련되면서 야구 도시의 이미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홍성군인데요. 전 프로야구 선수 김태균 위원이 주최하는 야구 캠프까지 매해 열리면서 그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 야구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면서 고교 야구부 재창단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힘든 가마솥 더위. 야구 선수들이 구슬땀을 쏟아냅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면밀히 관찰하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리드 다리만 봐, 투수 다리만 봐. 홍성군의 한 야구장. 어린 시절 배트와 글러브를 들고 동네 공터에서 하던 어린이들의 야구는 이제 사회인 야구로 탈바꿈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야구를 즐겨 보고 듣고 가서 직접 관전도 하고 그 재미에 익숙해져서 나도 한번 이제 해보고 싶다. 유소년과 대학 야구가 활성화된 홍성. 인프라가 늘면서 보는 야구에서 하는 야구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이주 등 인구가 증가하면서 참여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야구 도시로 나아가며 뒷걸음이 될 수 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 교육 도시 홍성에 걸맞게 전국에서 많은 유소년과 가족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홍성군 홍보대사인 김태균 위원이 야구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홍성군과 협약을 맺고 야구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야구 캠프를 매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가지고 있는 이 홍성군이 앞으로도 정말 야구의 성지가 돼서 뭐 프로야구 구단까지 이렇게 전지훈련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캠프에는 전현직 KBO 리그 스타들이 참가해 직접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캠프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은 일본 유소년 팀과 홍성에서 교류전을 갔습니다. 이처럼 캠프는 홍성군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프로 선수들한테 많이 배우고 시합하니까 너무 재밌고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구 도시의 명성을 쌓고 있는 홍성군. 하지만 야구 교육 도시 홍성에는 퍼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고교 야구단입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고교야구 재창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얘가 계속 야구를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금액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모든 게 아이한테는 좀 능률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고등학교가 근방에 다시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야구부터 생활야구까지 야구도시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홍성군. 야구도시를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인 고교야구 재창단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천안 직산중학교와 성성 3초등학교의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두 학교의 신설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산중은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에 35학급 870여 명금으로 오는 202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성성 3초교는 천안시 부대동에 60학급 1,300여 명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교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여건과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당진과 서산, 예산이 빠른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지정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부터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당진시와 예산군의 목표 모금액은 5천만 원, 서산시의 목표 모금액은 1억 원입니다. 서산과 예산의 모금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당진은 10월 24일까지 진행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산과 예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 기존 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지정기부는 지자체만 지정해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다르게 지자체가 선정한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